오늘 당신의 인생관을 바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2024년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 오전 6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복도에서 60대 중반의 여성이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남색 청소복을 입은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능숙했다. 아줌마 3층 화장실 휴지 떨어졌어요. 빨리 채워주세요. 20대 직장인이 무심하게 던진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금방 갈게요. 그 직장인은 몰랐다. 지금 자신이 반말을 한 청소 아줌마가 바로 이 5층 건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20년 전만 해도 두 아이를 데리고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극빈층이었다는 것을. 이것은 김순희 가명 63세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일장 절망의 시작. 1999년. 여보. 정신 차려요. 1999년 겨울 순희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남편이 공사장에서 추락사한 것이다. 장례식장에는 문상객보다 빚쟁이들이 더 많았다. 사모님, 돌아가신 분 빚이 3억입니다. 어떻게 갚으실 건가요?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큰딸 민지와 2학년이던 작은 아들 준호를 데리고 순희는 월세 20만 원짜리 단칸방으로 쫓겨났다. 남편의 퇴직금과 보험금은 모두 빚 갚는 데 써버렸고 손에 남은 건 87만 원이 전부였다. 엄마, 나 배고파. 준호의 말에 순희는 눈물을 삼켰다. 냉장고에는 김치와 밥 한 공기가 전부였다. 그날 밤 순희는 아이들이 잠든 후 신문 9일란을 뒤졌다. 고졸 학력의 40대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새벽 청소 인력 구함. 시급 3,000원. 새벽 4시에서 8시. 다음 날 새벽 순희의 청소부 인생이 시작되었다. 위장 무시와 차별 속에서 2000년, 2002년. 야, 청소하는 아줌마. 여기 좀 닦고 가요. 오피스텔 복도를 닦고 있던 순희에게 한 남성이 소리쳤다. 순희는 묵묵히 그쪽으로 향했다. 아줌마들은 왜 일을 이렇게 대충 해요? 이게 깨끗이 닦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허리를 숙이며 사과하는 순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참았다. 참아야 해. 아이들 먹여 살려야 하니까. 하루 4시간 청소로 월 30만 원. 거기에 식당 설거지, 전단지 돌리기까지 해서 월 80만 원을 벌었다. 월세 20만 원 내고 아이들 급식비 내고 학원비는 엄두도 못 냈다. 엄마, 우리 반 애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민지의 말에 순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미안해. 엄마가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할게. 그러던 어느 날 청소하던 오피스텔 복도에서 우연히 부동산 광고 전단지를 보게 되었다. 저가 경매 물건. 월세 놓으면 월 40만 원 수익. 순희의 눈이 반짝였다. 돈을 버는구나. 그날부터 순희는 밤 11시 아이들을 재운 후 도서관으로 향했다. 부동산 책, 경매 책을 빌려 새벽 2시까지 공부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하러 갔다. 수면 시간은 하루 2시간. 하지만 순희의 눈빛은 점점 더 살아났다. 3장 첫 번째 기회. 2003년에서 2005년. 3년간 밤낮 없이 일하고 공부한 순희는 드디어 800만 원을 모았다. 그리고 경매로 나온 지방의 작은 원룸을 1200만 원에 입찰했다. 제발. 경매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지옥 같았다. 그리고 낙찰되셨습니다. 순희는 법원 복도에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나도 이제 건물주야. 작은 원룸 하나지만. 은행 대출 400만 원을 받아 원룸을 정리하고 세입자를 구했다. 월세 45만 원. 은행 이자 월 8만 원 빼고 37만 원이 순희의 몫이었다. 엄마가 건물주라고? 고등학생이 된 민지가 놀라워했다. 응. 아주 작은 건물주지만. 그날부터 순희는 더욱 미친 듯이 일했다. 청소 일 4시간, 식당 설거지 4시간, 밤에는 부동산 공부 3시간. 그렇게 또 2년을 보냈다. 2005년 순희는 두 번째 원룸을 1,500만 원에 낙찰받았다. 이번에는 대출을 좀 더 받아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했다. 월세 수익 50만 원. 엄마, 이제 청소 일 그만하고 쉬어요. 민지가 말했지만 순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멀었어. 너희 대학 보내려면. 사장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자산. 2006년, 2015년. 순희의 전략은 단순했다. 번 돈은 무조건 저축하고 모인 돈으로 저가 경매 물건을 사서 월세를 받는 것.
그리고 그 월세 수익을 다시 모아 더 큰 물건을 사는 것. 2006년 세 번째 원룸 월세 수익 누적 130만 원. 2008년 다세대 빌라 한 층 월세 수익 누적 280만 원. 2010년 작은 상가 월세 수익 누적 450만 원. 2013년 오피스텔 3개 월세 수익 누적 820만 원. 하지만 순이의 생활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했고 여전히 단칸방에서 살았다. 엄마 이제 좀 좋은 데서 살아요. 돈도 많잖아요. 대학생이 된 민지가 말했다. 아니야. 이 돈은 너희들 미래를 위한 거야. 그리고 엄마는 이 일이 좋아. 청소 일이요? 사람들이 엄마를 무시하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엄마는 내가 누군지 알아. 그걸로 충분해. 주변 사람들은 순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순이 씨 돈도 많은데 왜 아직도 청소를 해요? 습관이에요. 그리고 일하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사실 순이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청소하며 건물들을 관찰하고 어떤 건물이 잘 되고 안 되는지 배웠다. 청소부로 일하며 본 것들이 그녀의 투자 판단에 큰 도움이 되었다. 5장 드디어 이룬 꿈 2016년 2019년 2016년 순이는 마침내 큰 결심을 했다. 그동안 모은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강남의 낡은 4층 건물을 35억에 샀다.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다. 순이 씨 미쳤어요? 빚이 20억이에요. 괜찮아요. 리모델링해서 월세 받으면 이자는 충분히 갚아요. 순이는 자신이 있었다. 20년간 청소하며 배운 건물 관리 노하우, 부동산 공부로 쌓은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악착 같은 근성. 2년간의 리모델링 끝에 2018년 4층 건물은 깔끔한 오피스텔로 재탄생했다. 월 임대 수익 2,200만 원. 엄마, 대박이다. 준호가 소리쳤지만 순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아직 빚이 많아. 방심하면 안 돼. 2019년 순이는 빚을 다 갚았다. 그리고 옆 건물 5층까지 매입했다. 순이는 이제 명실상부한 건물주가 되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순이는 여전히 청소복을 입고 새벽에 건물을 청소했다. 6장 변하지 않는 삶, 변하는 시선 2020년 2024년. 엄마 제발 부탁이에요. 이제 청소 좀 그만해요. 회사원이 된 민지가 울먹였다. 회사 사람들이 우리 엄마가 건물주라는 거 알면서도 청소하는 아줌마래요. 창피해 죽겠어요. 그래서요? 엄마 정신 차려요. 우리 이제 돈 많잖아요. 왜 남들 눈치를 봐요? 순이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지야, 엄마가 청소 일하는 게 왜 창피해? 왜냐면 건물 주면 건물주답게 살아야죠. 청소는 다른 사람 시키면 되잖아요. 엄마는 이 일이 좋아. 그리고 이 일하면서 배운 게 많아.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어. 준호의 불만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제 친구들이 놀려요. 야, 너희 엄마 아직도 청소해? 건물 주면서? 이러면서요. 그래서 준호는 엄마가 창피해? 네. 그럼 엄마가 20년 전에 너희 둘 데리고 고시원 살 때는 창피하지 않았어? 그건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 청소하고 밤에는 설거지하고 그렇게 너희 키울 때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이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단 한 번도 너희를 먹여 살리기 위해 한 일이 창피했던 적이 없어. 그런데 너희는 엄마가 창피하구나. 그날 밤 민지와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7장 깨달음 2024년 현재. 며칠 후 민지는 엄마가 청소하는 건물에 찾아갔다. 새벽 6시 엄마는 여느 때처럼 복도를 닦고 있었다. 아줌마, 여기 좀 더 깨끗이 닦아주세요. 한 직장인이 무심하게 말했다.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내라고 대답했다.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엄마는 절대 무시당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엄마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엄마. 민지야? 이 시간에 왜?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민지는 엄마를 꼭 안았다. 그날 저녁 순이는 자녀들을 불러 이야기했다. 너희가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건 엄마 때문이 아니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기 때문이야. 엄마는 20년 전 그 단칸방에서 결심했어. 절대 남의 시선 때문에 내 삶을 바꾸지 않겠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엄마.
돈이 많아졌다고 엄마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야. 엄마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는 걸 좋아하고 겸손하게 사는 걸 좋아해. 그게 엄마야? 준호가 물었다. 그럼 엄마는 평생 청소 일 하실 거예요? 아니, 이제 슬슬 그만둘까 해. 정말요? 응. 대신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 활동할 거야. 엄마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민지와 준호는 비로소 엄마를 이해했다. 엄마는 돈을 벌기 위해 산 게 아니었다. 엄마는 자신의 방식대로 당당하게 살기 위해 노력한 것이었다. 에필로그 진정한 부자 2024년 가을. 2024년 가을 순이는 마지막 청소 일을 마쳤다. 그리고 그동안 모은 재산의 일부로 순이는 지역 아동센터에 1억 원을 기부했다. 엄마처럼 힘든 아이들, 공부하고 싶은데 못하는 아이들 도와주세요. 신문에 작은 기사가 났다. 청소부 김순희 씨 20년 만에 건물주 되어 1억 기부.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와, 대단하다. 20년 동안 청소하면서 건물을 샀다고? 진짜 자수성가네. 하지만 순이는 신경 쓰지 않았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면서 이제는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어느 날 민지가 물었다. 엄마 행복해요? 응, 아주 많이. 왜요? 돈이 많아서요? 아니야.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어서. 남의 시선 신경 안 쓰고 당당하게. 준호도 말했다. 엄마, 저도 이제 알겠어요. 진짜 부자가 뭔지. 그게 뭔데?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자기 삶을 당당하게 사는 거요. 순이는 아이들을 꼭 안았다. 20년 전 그 작은 단칸방에서 87만 원을 손에 쥐고 절망했던 그 여자는 이제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자신의 방식대로 세상을 이겨낸 진정한 부자가 서 있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가장 먼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김순희 씨는 지금도 겸손하게 살고 계십니다. 50억의 자산을 가졌지만 여전히 검소하게 살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당당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부자는 무엇인가요?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